자, 오늘은 제가 매일 쓰고 있는, 그리고 픽셀 아트 얘기할 때마다 추천을 드리는 에이스프라이트라는 프로그램에 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딱 키면은 요 타이틀 화면이 나오죠. 홈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키면은 이게 영어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거를 한국어로 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메뉴에서 프리퍼런스라고 있어요. 아니면 컨트롤 K 누르면 되는데 이걸 눌러서 보면은 여기 제너럴 있죠? 여기서 랭귀지 이게 있어요. 여기서 한국어가 있어요. 이게 에이스프라이트가 한국어를 선택하고 OK 누르면 바로 한국어로 바뀌거든요. 근데 약간 좀 한글이 그렇게 엄청 호환되는 느낌은 아니라서 저는 조금 추천드리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저도 영어 버전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게다가 이게 튜토리얼 영상 같은 거 찾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진 다 영어권에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 영어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따라 하기에도 영어 버전이 좋을 거기 때문에 저는 영어 버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딱 열었을 때 여러분 에이스프라이트 창이랑 제 에이스프라이트 창이랑 좀 다르다는 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테마라는 건데 에이스프라이트가 특이한 게 테마를 커스텀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련의 그 작업 과정을 거쳐서 테마를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색도 바꿀 수 있고 커서 모양이나 아이콘 이런 것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거를 보고선 되게 색깔 이쁘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것도 초반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딱 키면은 기본으로 이렇게 뜰 거예요. 테마를 바꾸고 싶으시면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하나 첨부드렸거든요. 그러면은 그 링크를 타고 가서 압축 파일을 받아주세요. 압축 파일을 받아가지고 요 에딧에서 프리퍼런스 들어가고 익스텐션 여기를 들어가서 add 익스텐션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운받은 파일이 있잖아요. 아마 이렇게 이름이 돼 있을 거예요. 이 압축 파일을 열기를 해서 하면은 지금 제 거는 이제 이미 추가가 됐다고 뜨는데 yes를 누르면은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테마에서 내가 추가한 미니써니 테마 옐로우 요거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마를 커스텀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테마는 제가 만든 건데 다른 분들이 만든 테마들도 많거든요. 구글에다가 에이스프라이트 테마 이렇게 영어로 적어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도 똑같이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캔버스를 생성을 해야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파일에서 New를 클릭하시던지 아니면 여기 New 파일이 있어요. 그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창을 생성하는 윈도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이즈를 정할 수가 있죠. 사이즈를 제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100픽셀 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OK를 하면은 이게 캔버스가 생성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게 또 궁금하실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컬러 모드, 백그라운드 뭐 이런 것도 있죠. 아래에 컬러 모드는 이제 기본이 RGBA 이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필요하실 때만 하시면 되는데 그레이스케일은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무채색으로 그리는 거죠. 인덱스 이거는 되게 특이한 건데 인덱스는 제가 색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살짝 넘어갈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이제 트랜스퍼런트 요거는 투명한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 거냐 아니면은 하얀 배경을 깔 거냐 까만 배경을 깔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백그라운드를 블랙으로 선택한 다음에 OK를 누르면은 이렇게 백그라운드라고 레이어가 생기거든요. 요게 이제 까만색 배경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하얀색으로 선택했으면은 하얀색이 뜰 거고 투명으로 했으면은 이게 투명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레이아웃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여기에 메뉴가 있어요. 이렇게 메뉴가 있어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홈 버튼, 아까 봤던 홈 버튼으로 갈 수 있고 요 탭들은 이제 내가 지금 띄워놓은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눌러서 바꿀 수 있고요. 각각 다른 파일들이겠죠, 이거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팔레트 공간. 이제 색 관련해서 여기서 색도 고르고 색도 이렇게 저장할 수 있고 팔레트로 이렇게 쓰는 공간이고 요거는 캔버스 공간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레이어랑 프레임 이거를 타임라인 창이라고 하거든요. 에이스프라이트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레이어랑 프레임을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툴바들이 있어요. 여기서 다양한 그림 그릴 때 쓰는 도구들을 선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대충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레이어를 이제 생성을 해야지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새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레이어 이름이 있는 곳에다가 우클릭을 한 다음에 New를 누르고 New 레이어 하면은 레이어가 계속 생성이 돼요. 아니면은 Shift N을 누르면은 이렇게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삭제할 때는 이렇게 누르고 딜리트. 이제 레이어를 따로 구분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솔직히 여기다 그림을 그릴 수는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각 레이어를 구분해 가지고 세세 조정을 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편하신 대로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싶다 하면은 그냥 백그라운드에다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세세하게 그리고 싶다 하면은 새로운 레이어, 이게 보면은 투명한 레이어거든요. 지금 이거는 투명해서 안 보이는 거지 여기 레이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어랑 지금 하얀색 백그라운드 레이어랑 다른 거예요. 캔버스를 아까 저희가 100 곱하기 100 픽셀로 설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꾸고 싶다 하면은 스프라이트 메뉴에서 스프라이트 사이즈나 캔버스 사이즈 이걸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이게 두 개가 뭐가 다르냐면 스프라이트 사이즈로 바꾸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50 픽셀로 줄여보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퍼센티지가 자동으로 50%로 바뀌죠. 100에서 50으로 바꿨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OK를 누르면은 그림 전체가 50%로 줄어들어요. 만약에 캔버스 사이즈로 바꾼다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50 픽셀로 바꾼다 하면은 이게 잘려서 50 픽셀이 되는 거예요. 약간 차이점을 아시겠죠? 스프라이트 사이즈로 바꿨을 때는 50 픽셀로 바꿨을 때 이 전체 비율을 50%로 줄여가지고 캔버스 사이즈가 바뀌는 거고, 캔버스 사이즈로 50 픽셀, 50 픽셀 이렇게 하면은 그림 크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캔버스 사이즈만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프라이트 사이즈, 캔버스 사이즈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줄이는 거랑 자르는 거랑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바꿀 때 아까 봤던 것처럼 그냥 50 이렇게 자를 수도 있는데, 여기 파란 선 보이시죠? 파란 선에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면은 커서가 바뀌어요. 약간 요상한 화살표로.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거기까지 자를 수가 있어요. 마우스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용한 거 알려드리자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 요상한 화살표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정렬인데요. 어떤 정렬이냐면은 제가 아까 50 했을 때 보시면은 지금 여기 가운데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가운데에서부터 이렇게 50을 자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살짝 바꿔볼게요. 만약에 왼쪽을 눌렀어. 그러면은 이럴 때 50 자르면은 왼쪽에서 50만큼만 남고 나머지가 잘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요 지점부터 50이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50 하면 원하는 대로 잘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단축키 같은 게 다 적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단축키가 이거구나, 컨트롤 알트 I구나 해가지고 나중에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크롭이랑 트림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크롭은 뭐냐면은, 만약에 아직 안 배웠지만 저희가 이따 선택 툴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스프라이트에서 크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면은 저희가 선택한 만큼 그림이 잘리거든요. 여기를 선택해서 크롭을 하시면은 여기만 남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또 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투명 레이어에 그린 거예요. 지금 요거 하나 그렸거든요. 레이어에다가 요 사이즈만 남기고 캔버스가 잘리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레이어에 있는 그림의 빈 공간을 다 잘라주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트림을 누르면은 지금 얘가 그려진 영역 외에는 다 잘려서 캔버스 사이즈가 바뀌었죠. 이런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픽셀 그리드라고, 격자 아시죠? 그거 띄우는 게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요 뷰 메뉴에서 쇼로 들어가면은 픽셀 그리드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누르시면은 저희가 지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확대하면은 이렇게 픽셀 그리드가 나와서, 지금 이게 1픽셀짜리 브러쉬거든요. 1픽셀마다 이렇게 그리드가 그려져요. 이게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 포토샵에도 있고 클립 스튜디오에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픽셀 그리드 키는 기능이 거의 다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있다. 이거 끌 때는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이걸 클릭해서 끄거나, 아니면 아까
단축키 있죠? 단축키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픽셀 그리드라는 거고, 그리드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리드는 뭐냐면은 제가 보여드리면은 쇼에서 그리드를 켜시면 되는데, 아까랑은 또 다른 그리드죠, 이게. 이거는 지금 1픽셀짜리 그리드가 아니고 제가 설정해 놓은 크기만큼 그리드를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16픽셀, 16픽셀짜리 그리드일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에딧에서 프리퍼런스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리드라고 메뉴가 따로 있어요. 탭이 따로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16픽셀, 16픽셀만큼 그리드를 그려라 라고 설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컬러는 파란색으로 선택이 돼 있으니까 이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마젠타색이라고 하나? 이걸로 바꾸고선 어플라이 누르면은 선색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게 그리드가 그림이랑 좀 구별이 돼야지 보기가 편하니까 내 그림에 없는 색깔을 조금 쓰시면 좋겠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요 그리드 숫자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기본으로 16픽셀, 16픽셀 두고선 하는데 이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10픽셀, 10픽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10픽셀, 10픽셀 하면은 이게 지금 10칸이 되겠죠? 다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픽셀, 10픽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서 바꿔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요 오퍼시티 이게 너무 진해서 눈에 좀 거슬린다 하면은 오퍼시티를 낮춰가지고 좀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저는 좀 투명하게 만드는 게 덜 거슬리고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픽셀 그리드도 여기 있어요. 여기도 이게 컬러 바꾸고 오퍼시티 바꾸고 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툴바를 알아볼까요? 아까 오른쪽에 툴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툴바 아이콘을 한 번 더 누르면은 다른 툴이 또 있어요. 막 여러 개 있는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건 한 번씩 눌러보면서 뭐가 있나 좀 파악을 해보시고, 그리고 요 아이콘 위에다가 커서를 올리면은 그 설명이랑 단축키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한 번씩 보시면은 나중에 쓰다가 이거 자주 쓰는데 단축키 뭐지? 하면은 이제 툴바 아이콘에다가 커서 올려놓고 단축키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쓸만한 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은 확대 축소 같은 거를 많이 쓰겠죠. 이제 확대 축소는 이제 Z키를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돼요. Z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이렇게 해서 확대 축소를 하거나 되게 여러 가지예요, 방법이. 좌클릭, 돋보기 커서인 상태에서 좌클릭하면 확대고 우클릭하면은 축소 이렇게도 되고, 아니면은 간단하게 휠로 마우스 휠 있죠? 마우스 휠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이게 제일 간단하죠? 마우스 휠로 이렇게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캔버스를 움직이고 있죠? 이거는 이제 휠 버튼을 클릭하면은 손바닥 커서로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은 스페이스바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요게 또 그 커서로 바뀌거든요. 손바닥 커서로 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아니면은 H키 돋보기 아이콘에 그 손바닥 그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캔버스로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림 그리는 걸 보여드릴까요? 이제 B를 누르면은 브러쉬가 나오겠죠? 이거는 다른 그림 프로그램이랑 비슷해요. B를 누르면은 브러쉬 툴이 나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그런 색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키 있죠? 그걸로 이렇게 크기가 변경이 됩니다. 브러쉬 선택한 상태에서 위를 보시면은 제가 지금 11픽셀이라 돼 있죠. 지금 제가 브러쉬 크기를 늘렸거든요. 원래는 1픽셀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를 하면은 이게 브러쉬 크기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크게 그릴 수 있어요. 마이너스 누르면은 이제 줄어들겠죠, 다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브러쉬 타입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면은 브러쉬 모양도 바꿀 수 있습니다. 원래 기본으로 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원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모를 선택하면은 이제 지금 1픽셀은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거를 늘려볼게요. 크기를 키워서 하면은 이게 네모로 그려지거든요. 브러쉬가 네모 칸으로 돼요. 그래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브러쉬 모양을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는 지금 선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뀌어요, 브러쉬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되고, 저는 원으로 쓸게요. 그리고 잉크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거라서 건너뛸게요. 당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거라서 좀 건너뛰고, 만약에 타블렛으로 그리시는 분들 계시면은 여기서 타블렛 필압 설정할 수 있거든요. 원래 이 마우스로 그리면은 필압이 안 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필압을 줘서 그릴 수가 있어요.
타블렛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다이나믹스 요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에 텍스처랑 사이즈 요 칸에다가 체크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피랍을. 그래서 핸드 드로잉 그리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도움이 되는 게 스테이블라이저 요게 있는데, 요게 다른 그림 프로그램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브러쉬 보정이라고 있어요. 이게 0으로 돼 있으면은 아무 반응이 없는데, 이거를 늘리면은 이게 써보시면은 이게 딱 느껴지거든요. 지금 살짝 브러쉬가 느려진 게 보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걱정을 해주거든요. 요 획을 제가 0일 때는 막 이렇게 삐죽삐죽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릴 때 울퉁불퉁하게 막 그려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직선을 그리려고 하는데, 어머 왜 이렇게 잘 그려져. 직선 그리는데 막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는데, 만약에 보정을 하면은 내가 좀 이렇게 막 그려도 얘가 부드럽게 선이 그려지거든요. 이거를 쓰려고 보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좀 이쁘게 그려지게 하려고. 그래서 이걸 높이면 높일수록 보정을 더 해주고 대신에 이렇게 더 느려져요. 그래서 좀 이거는 케바케 사바사 마음에 드시는 분들만 사용하실 그럴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잘 안 써요. 저는 이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쓰실 분들은 이걸 체크해서 이렇게 높여서 쓰시면 되고, 안 쓰실 분들은 그냥 체크 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브러쉬 선택했을 때 픽셀 퍼펙트라는 요 체크 박스도 있을 거예요. 요거는 올려보시면은 프리핸드 트레이스 알고리즘이라고 뜨는데, 원래 이거를 선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1픽셀일 때 조금 보기가 쉬워요. 만약에 내가 1픽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해봐요. 픽셀 퍼펙트가 꺼진 상태에서 그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점이 이렇게 겹쳐져서 그려지죠. 이게 픽셀 퍼펙트를 껐을 때 그린 거고, 픽셀 퍼펙트를 한번 켜볼게요. 키면은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렇게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요 겹쳐지는 부분이 없죠. 얘는 그 에이스프라이트 내에서 그 어떤 모시기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겹쳐지는 거 없이 한 선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리즘까지는 잘 모르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키고 그리시면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 없이 핸드 드로잉 했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것도 사바사 케바케. 그래서 이건 한번 써보시고 사용할지 말지 정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뭐 써서 좋다, 써서 나쁘다 이렇게 할 건 아니고 그냥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이 있어요. 내가 이게 편하다 싶으면 쓰시면 돼요. 툴바에서 브러쉬를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은 스프레이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은 말 그대로 스프레이 기능을 쓰는데, 어떤 거냐면 짠, 여러분들 그림판 써보신 분들 계시나요? 그림판에도 이거 있거든요. 스프레이. 여기 숫자가 써 있어요. 요거를 적당히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스프레이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스프레이 쓰긴 하나요? 사실 저는 안 써요. 저는 지금 설명한다고 처음 써본 거고, 근데 아마 이것도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이거를 쓰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야, 이거. 요거를 늘리면은 이제 스프레이 획의 크기를 바꿀 수 있고, 요거를 누르시면은 요 브러쉬가 나가는 색이 그게 바뀌더라고요.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고, 난 괜찮다 하면은 브러쉬만 쓰시면 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지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우개는 이 키를 누르면은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선택이 되는데, 지우개도 여기 픽셀 퍼펙트 이런 거 있고, 여기 크기 조절하는 것도 있고, 여기 모양 바꾸는 것도 있고, 브러쉬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키워서 하면은 지우개도 이렇게 키울 수가 있대요. 여기 다음에는 색 채우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색 채우는 거는 페인트 버킷이라고 저희가 툴이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툴바 보시면은 물방울 모양으로 나와 있는데, 단축키는 G예요. G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지금 선택한 색깔로 핑크색 해볼까?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에 색을 채울 수가 있어요. 색 채우기 기능이고, 만약에 저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선으로 빈 곳이 없게 이렇게 채운 다음에 그 안에다가 G키를 누르고 페인트 버킷 누르면은 여기 안이 깔끔하게 이렇게 채워지죠. 아니면은 저희 이따가 선택 툴 배울 건데, 선택 툴로 선택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렇게 누르면은 선택한 부분만 이렇게 깔끔하게 색이 채워진다. 대신에 이거를 쓰려면은 막혀 있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한 칸을 못 막았어 하면은 이게 다 채워져 버리죠. 이게 하다 보면은 꼭 그럴 때 있어. 내가 다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을 찾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막아주면 다시 편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툴바에서 페인트 버켓 한 번 더 누르면은 그라디언트 그라데이션 그 툴이 나오는데, 단축키는 Shift G 그라데이션 이렇게 하면은 예쁘게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위에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옵션이 있죠. 크게 한번 보자면은 여기 리니어 그라디언트랑 레디얼 그라디언트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누르시면은 요거처럼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고, 레디얼 누르시면은 이렇게 원형으로 그라데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여기에 No Dithering 써있는 이 부분을 누르고 다른 걸 선택하시면은 또 신기한데, 그러면은 이렇게 패턴이 나와요. 보시면은 이거 옛날 픽셀 뭐 게임이라던가 픽셀 아트 이런 거 보시면은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디더링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누르시고 No Dithering 했을 때는 이게 깔끔하게 그라데이션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패턴을 선택할 수가 있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그라데이션 되는 것처럼. 이것도 유용하겠죠? 그리고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스포이드 툴인데, 이번에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까요? 스포이드는 이제 Alt키를 누르면은 스포이드 요 커서가 나와요. 요걸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색을 딱 찍으면은 그 색이 뽑힙니다. 컬러 피커 요 창에 뜹니다. 핑크색을 찍으면은 요 핑크색이 어떤 핑크색이다. 그럼 요거를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단축키 I를 눌러도 나와요. 이게 I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브러쉬로 막 그리던 상태에서 Alt키 간단하게 눌러서 이렇게 색 뽑아서 그리고 색 뽑아서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스포이드는 이제 요 캔버스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바깥에다 클릭을 하면은 여기가 투명한 책으로 찍히거든요. 색이 없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요 캔버스 안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레이어 선택하는 툴, 무브 툴이라고 써 있는데 단축키가 V입니다. 요거는 레이어를 선택해 주는 건데, V키를 누르고 그림을 선택을 하면은 요 그림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캔버스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 레이어에 있는 그림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어를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도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그러면은 요 레이어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V키 눌렀을 때 여기에 오토 셀렉트 레이어라고 뜰 거예요. 이게 지금 픽셀 폰트라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체크를 하면은 그림이 속해 있는 레이어를 자동으로 선택을 합니다.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하면은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선택이 되죠. 이 그림을 선택하면은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레이어 1, 이 레이어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을 해주는 기능이라서 요거는 아마 켜놓으시면 되게 유용할 거예요. 이게 지금 2개밖에 없어가지고 좀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복잡한 그림도 가져왔거든요. 요 바닥이랑 뭐 벽이랑 막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지금 레이어가 왔다 갔다 하죠. 요 오픈, 요 표지판을 선택하면은 표지판이 있는 레이어가 선택되고, 바닥을 선택하면은 바닥이 있는 레이어, 문을 선택하면은 문이 있는 레이어, 이렇게 레이어가 좀 여러 개 있을 때 편합니다. 이 기능이. 좀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도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도형 그리기는 U를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에 네모칸이 보일 거예요. 아이콘. U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도형이 그려집니다. 네모가 그려지죠? Shift U를 누르시면은 원이 그려집니다. 원은 진짜 그리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원을 클릭 드래그로 그릴 수 있고, 팁은 이제 클릭 드래그 했을 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동그란 원이 그려져요. Shift를 안 누르고 그리면은 이렇게 자유자재로 타원도 그릴 수 있고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는데, Shift를 누르면은 이렇게 완전한 원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아예 채워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면은 자동으로 채워주는 것도 있고, 원도 이렇게 자동으로 색깔을 채워줘. 핑크색 하면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채워주고, 이런 기능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쓰실 분들은 쓰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위에 보시면 라인 툴도 있어요. 이렇게 직선을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직선 그릴 때 편하고요. 손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힘들잖아. 직선 단축키는 L이고, Shift L을 누르면은 곡선을 그릴 수 있는데, 곡선 그리는 방법은 살짝 좀 복잡할 수 있어요. 클릭 드래그를 하면은 직선이 나오죠? 그러면은 처음 시작 부분이랑 끝 부분을 이렇게 맞춘 다음에 떼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은 얘를 휘고 싶은 만큼 휘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뭔가 세세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곡선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곡선이 그려집니다. 두 번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택 툴은 진짜 많이 쓰죠. 아까도 계속 썼는데 선택 툴은 이제 M 버튼 누르시면은 나오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자를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한 상태에서 그림 안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면은 그 커서가 살짝 바뀌어요. 이동 툴처럼 바뀌거든요. 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그림을 원하는 만큼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건 되게 많아요. 원 선택 툴도 있거든요. 이것도 Shift 누르면 이렇게 완전한 원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뗄 수 있고 선택한 거에서 뺄 수 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다시 선택을 하면은 이게 선택이 리셋이 되면서 다시 선택이 되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이 부분을 선택을 또 추가로 하고 싶어. 그러면은 Shift 키를 누르세요.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은 여기가 추가로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Shift 하면은 계속 중첩이 됩니다. 선택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선택을 취소하고 싶어. 취소라기보다는 선택 범위를 좀 없애고 싶어 하면은 오른쪽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선택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만 선택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원하는 부분만 Shift로 선택을 추가하고 오른쪽 클릭으로 이렇게 빼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선택 툴 중에 라쏘 툴이라고 있어요. 라쏘가 올가미 이런 거더라고요. 이게 올가미 툴이라고도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단축키는 Q고 아까 선택 툴 아이콘 있죠? 거기에 있어요. 요거는 선택 툴이긴 한데 이렇게 핸드 드로잉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얼굴 부분 선택하고 싶어 하면은 얼굴을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얼굴 부분만 이렇게 뚝 뗄 수 있는 거지. 요거는 되게 유용해요. 그냥 네모 막 동그라미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모양이 있어. 그럴 때는 라쏘 툴을 쓰면 돼요. 팔 부분도 이렇게 뗄 수 있겠지? 그러면은 팔 부분도 이렇게 뗄 수 있고 그리고 라쏘 툴 보시면은 폴리곤 라쏘? 그런 게 또 있어요. 이거는 Shift Q 누르시면 될 거야. 이것도 조금 쓰기가 어렵긴 하거든요. 클릭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또 해요. 그리고 또 클릭 드래그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다각형으로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클릭을 딱 하면은 선택이 완료가 돼요. 이건 좀 쓰기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저는 좀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유용한 거 매직 원드라고 있어요. 선택 툴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매직 원드라고 있는데 단축키가 W 키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딱 보시고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 똑같은 색만 선택이 되거든요. 요 회색 부분을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인접해 있는 같은 색을 선택을 해줘요. 빨간색을 선택하면은 빨간색만 선택되고 피부색을 선택하면 피부만 이렇게 선택이 되고 그래서 약간 응용을 하자면은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그거를 이렇게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이렇게 옮긴다거나 뭐 그렇게 쓸 수 있고요. 요것도 똑같아요. 아까처럼 Shift 키 누르면은 이렇게 계속 추가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Shift 키 이렇게 누르면은 요게 다 선택이 돼요. 반대로 오른쪽 키 누르면은 선택이 취소가 돼요. 같은 색 있는 부분만. 그래서 이렇게 취소를 할 수가 있죠.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톨러런스라는 그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게 0으로 돼 있으면은 이게 똑같은 색이 선택이 되거든요. 이걸 좀 늘리면은 이게 조금 더 선택 범위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비슷한 색까지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용인한다라고 할 때 그 단어거든요. 이거를 늘리면 늘릴수록 더 많은 범위를 선택해주고 여기까지 회색까지 선택이 되죠. 요 피부색을 찍었는데 이거를 좀 줄이면은 비슷한 색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요거 수치로 조절을 할 수 있고 이걸 안 쓰고 싶다 하면은 그냥 0으로 바꿔놓으시면은 그냥 정말 똑같은 색 RGB 값 똑같은 색만 선택이 되니까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옆에 컨티기어스라고 또 있는데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은 인접해 있는 색만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체크를 끄면은 지금 레이어 상에 요 회색을 쓰는 부분이 이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그 레이어 안에 있는 똑같은 색을 다 선택을 해줘요. 그러면은 만약에 체크를 했을 때 이 머리를 선택을 하면은 이 부분이 인접해 있으니까 이 부분만 선택이 되겠죠? 근데 이걸 체크를 해제하고선 선택을 하면 이 색이 쓰인 부분이 다 선택이 돼요. 이거를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또 응용인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페인트 버켓으로 여기를 다 칠할 수 있거든요. 한 번에. 여기도 보면은 컨티기어스 이게 있어요. 이거를 해제를 하고 초록색을 선택한 다음에 한번 클릭하면은 이 부분이 다 바뀝니다. 그라데이션 선택하면은 그라데이션에도 요 두 가지가 있고 페인트 버켓에도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선택한 매직 원드에도 있고 약간 이렇게 범위로 이렇게 쓰는 것들은 다 있는데 아무튼 그런 기능이 있어서 요거는 되게 많이 쓰거든요. 저도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선택 툴 쓸 때 다른 프로그램에서 에이스프라이트로 넘어오신 분들 있죠. 포토샵이라던가 클립 스튜디오라던가 막 그런 그림 프로그램 쓰다가 에이스프라이트로 넘어오신 분들이 헷갈리기 좋은 건데, 포토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포토샵에서 한번 선택 툴로 이렇게 이미지 옮길 때 저희가 똑같거든요. 선택 툴 M 버튼 하고선 그 상태에서 이거를 선택한 걸 옮기고 싶을 때 V키를 눌러서 레이어 이동으로 이렇게 옮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에이스프라이트랑 달라요. 에이스프라이트에서는 그 M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M 버튼 누르고 그 레이어 이동키 누르고 하면은 레이어가 그냥 전체가 이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 되게 헷갈렸거든요. 처음에 이게 되게 헷갈려가지고 아마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그 라쏘 툴도 마찬가지예요. 라쏘 툴 선택하고 바로 선택이 가능하니까 이거 누르고 V키 누르고 이렇게 하시면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알아두시면은 덜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아냐면은 이게 선택한 상태에선 커서가 이런 모양인데 이 선택을 하고선 요 선택한 범위 안으로 커서를 가져가면은 이게 이동 툴처럼 커서가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 이 선택한 요 점선 이 부분 있죠. 선 부분. 요 부분으로 가면은 커서가 또 바뀌거든요. 이거는 이제 선택 범위를 움직이는 거고, 선택 범위 안으로 커서를 가져가면은 요 이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커서를 잘 보시면은 내가 뭘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이미지 변형 툴. 컨트롤 T 누르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선택이 되거든요. 그 레이어에 있는 이미지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레이어 선택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이미지가 선택이 된 거고, 이렇게 점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 점에 커서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또 커서가 바뀌어요. 여기서 이 부분을 늘려볼까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렇게 늘리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픽셀 그림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쁘게 늘어나진 않죠. 약간 픽셀이 이렇게 늘어나죠.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 대각선 방향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전체적으로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회전이 있거든요. 이 점 위에다가 하면은 요 커서인데 조금 더 위에다가 놓으면은 회전 커서로 바뀌어요. 회전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은 저기 위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각도가 나오거든요. 각도가 이렇게 45도, 90도 막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스냅이 딱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쓰실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 있죠. 내 방향. 내 방향에서 조금 위로 커서를 옮기면은 또 커서가 바뀌어요. 또 커서가 바뀌는데 이거는 비트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를 비틀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 크기 바꿀 때도 이렇게 Shift 키 누르면은 이렇게 정비율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것도 Shift 은근 쓰이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이런 거 이렇게 가끔씩 쓸 때가 있거든요. 살짝만 이렇게 크기 키우고 싶을 때 살짝 이렇게 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변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수동으로 다 이렇게 수작업으로 이렇게 꺼주거든요. 다시 또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이게 픽셀이 이렇게 그림 키우는 게 힘들어요. 변형이 돼가지고 그림 키우는 게 힘드니까 웬만하면 안 쓰시면은 좋고,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조금 이런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이게 보통 그림이랑은 달라가지고 이게 좀 깔끔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픽셀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블러 툴이 있습니다. 블러. 이렇게 저희 블러 아시죠? 이렇게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작은 그림에서는 쓰기 힘들 것 같고 조금 더 큰 그림 그릴 때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얼굴을 그려. 그래서 볼터치를 이렇게 놓고선 이게 R키거든요. 블러가 R키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는 것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거 표현하고 싶다 하면은 블러 툴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블러를 한 번 더 누르시면은 점블 툴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보면 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가 일그러져요. 픽셀들이. 이런 거는 약간 랜덤한 패턴 만들 때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쓸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막 패브릭 그런 재질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막 이렇게 그리고서 이걸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약간 그거예요. 그림 프로그램에서 그 문지르기 툴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거는.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컨투어 툴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잘 안 써봤는데 이번에 불러보면서 알았어. 컨투어 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단축키가 D예요. D 누르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채색이 돼.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덮어 씌워져요. 위에다가. 그래서 이것도 쓰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기능도 있다더라. 그래서 컨투어 툴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를 좀 너무 늦게 말씀드렸나? 언두, 리드. 그거 아시나요? 되돌리기 그 키가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은 되돌리기 키는 컨트롤 Z 키입니다. 컨트롤 Z를 하면은 내가 이렇게 막 그린 거를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되돌릴 수가 있어요. 보통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컨트롤 Z를 엄청 쓰거든요. 이렇게 막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어 하면은 컨트롤 Z를 막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그려져 있던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컨트롤 Z 말고 컨트롤 Y라는 게 있어요. 컨트롤 Y는 앞으로 돌리는 건데 안 된 거죠. 컨트롤 Z 눌렀다가 아니야 그거 다시 괜찮은 것 같아 하면은 컨트롤 Y로 이렇게 다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되돌리기 그 시점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에딧 메뉴에서 언두 히스토리 이게 있어요. 이걸 보시면은 이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작업 내역 그거거든요. 포토샵에 있는.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원하는 시점으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툴 설명 다 한 것 같아요.